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다리가 불편한 영택이를 놀린 벌로 서구는 1년 동안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주게 돼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영택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서구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게 되죠. 그리고 서구의 변화는 다른 반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동화예요. 여기에 나오는 서구와 영택이가 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서구는 영택이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영택이네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단으로 내려오는 곳에 있나요? 한번 어디에 있을까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개학날 맡은 임무. 오늘은 2학년이 되는 새학기 첫날입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2학년 2반 교실 안으로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조기준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잿빛 코트를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반에 배정된 민영택이 엄마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영택이는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머니 뒤로 영택이라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양 팔꿈치에 하얀 알루미늄으로 된 목발을 끼우고 걷는 장애아였습니다. 태어나서 햇빛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이처럼 얼굴이 하였습니다. 여기 앉아라. 선생님이 비어있는 맨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영택이는 비틀거리며 걸어와 목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걸상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새 아주머니와 선생님은 복도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쟤 1학년 때 5반이었지? 서구는 옆에 앉은 서경이에게 물었습니다. 서경이는 서구네 이웃 동네 사는 아이입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가 별로 없대. 조금 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집이 제일교회에서 가까운 사람? 제일교회는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서구네 집에서 50m쯤 떨어져 있죠. 저요. 서구는 누가 손들지 않았나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너 이름이 뭐니? 문서구요. 참 잘됐다. 학교 오는 길에 새한마트 있지? 네. 새한마트는 서구네 동네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입니다. 새한마트 바로 옆집이 영택이네 집이거든. 서구는 내일부터 학교에 올 때 영택이 집에 들려서 영택이 가방 좀 들고 오너라. 갈 때도 들여다주고. 서구는 얼떨떨했습니다. 2학년 한 해 동안만 수고 좀 해. 네. 서구는 선생님의 엄한 말투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1학기 시간표 적는 것과 주의사항 전달로 끝이 났습니다. 야, 너 어떡하냐?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자 서경이가 서구에게 물었습니다. 1년 내내 제 가방 들여다주게 생겼잖아? 할 수 없지 뭐. 선생님의 엄한 눈빛을 떠올리며 서구는 쭈뼛쭈뼛 영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가방 줘. 영택이는 서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가방을 힘겹게 들어올려 서구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영택이 가방은 다른 아이들 것처럼 배낭 모양이 아니라 긴 끈이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서구가 어색한 것처럼 영택이도 서구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구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새학기 첫날이라 가방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간표대로 책을 담아오면 조금은 무거울 겁니다. 에이, 먹는 조기는 맛있기나 하지. 우리 조기는 쓸데없는 것만 시키고 난리야.
조기는 조기준 선생님 별명입니다. 서구는 투덜대며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찼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의 가방을 들여다 줘야 한다니 어쩌다 재수없게 이 일을 맡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일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 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교문에서 뒤돌아보니 영택이는 그제야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운동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로는 거북이나 달팽이와 경주에도 질 것 같았습니다. 서구를 본 영택이가 힘이 없어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먼저 가! 난 한참 걸려! 서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영택이와 함께 가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먼저 가방을 집에 갖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샛별 문방구역 골목을 빠져나오면 제1교회로 이어지는 큰 길이 나옵니다. 우리소 정육점, 뽀글의 미용실 같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언덕길을 올라 노란 신호등만 깜빡거리는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거기에 새한마트가 있습니다. 새한마트 앞에 다다르자 바로 옆에 있는 파란색 대문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자 아까 교실에서 본 영택이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오, 우리 영택이 가방 가져왔구나. 너 이름이 뭐니? 저 문서구인데요. 서구? 그래. 아유, 고맙다. 앞으로 우리 영택이 좀 잘 부탁한다. 서구는 말없이 영택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좀 들어왔다 갈래? 아니에요. 그냥 갈래요. 그래. 그럼 잘 가라. 고맙다. 서구는 터덜터덜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덕흥빌라 옥탑방이 서구네 집입니다. 서구는 옥상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시장에서 튀김과 어묵을 파는 어머니는 늘 밤늦게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어머니가 데리고 있다가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에이, 짜증나. 서구는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방바닥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가방 2개 맨 아이. 아침마다 학교 가는 길에 서구는 영택이네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영택이 어머니가 나와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서구는 가방 2개를 메고 학교까지 걸어갑니다.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부지런히 갑니다. 야, 쟤는 왜 가방을 2개나 들었냐? 공부 못하는 앤가 봐. 아니야, 숙제를 많이 했나 봐. 바보 아니야? 보는 아이들마다 서구를 약올렸습니다. 이거 내 가방 아니야. 찔뚝이 거야. 처음에는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고함도 질러봤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여전히 서구를 놀렸습니다. 찔뚝이는 영택의 별명입니다. 목발을 짚고 휘청휘청 걷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택이를 그렇게 말합니다. 가방을 영택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날 아침 서구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또 영택의 가방을 집에 갖다 줍니다. 이런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서구의 임무입니다. 야, 서구야, 축구하자!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운동장에서 공을 차던 서경이가 서구를 불렀습니다. 나 가방 때문에. 야, 좀 늦게 갖다 주면 어떠냐? 어차피 찔뚝이는 집까지 가는데 한참 걸리잖아. 그럴까? 영택이는 걸음이 느린 데다 힘이 들어서인지 자주 쉬면서 걷습니다. 그러니 서구가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가까이 걸어갑니다. 서구는 골대 옆에 가방을 놓고 아이들과 오랜만에 신나게 축구를 했습니다. 공을 몰고 상대편 수비를 뚫고 나가는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골을 넣으면 너무나 기쁘지만 못 넣으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럴수록 반드시 골을 넣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게 됩니다. 1시간 넘게 축구를 하고 나서 서구는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운동장이 파헤쳐지도록 뛰느라 힘을 다 써서인지 오늘따라 가방이 더 무거웠습니다. 어휴, 힘들어. 해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서구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영택이 가방 때문에 하고 싶은 축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서구는 발걸음을 제게 놀려 순식간에 영택이네 집에 이르렀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택의 어머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서구구나. 오다가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걱정 많이 했어.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하고. 영택이는 왔어요? 그럼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지. 대문 안을 힐끗 들여다보니 영택이가 현관까지 기어나와서 서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자기 가방이 들려있는 것을 보자 안심하는 낯빛이었습니다. 서구가 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빨리 올게요. 서구야, 잠깐만. 돌아서려는데 영택의 어머니가 급히 서구를 부르더니 초콜릿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가. 고생했다. 괜찮은데요.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는 거란다. 영택의 어머니가 서구 손에 초콜릿을 쥐어주었습니다. 초콜릿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축구하느라 가방을 늦게 가져다 주었는데도 영택이와 어머니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축구를 하더라도 조금만 하고 갖다 줘야겠다. 아니야. 아예 빨리 갖다 주고 다시 학교에 가서 축구하면 되겠네.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 게 한심스러워 석유는 자기 머리에 꿀밤을 먹였습니다. 서구는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늦게 동생과 초콜릿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엄마, 1,000원만 주세요. 미술 시간이 있는 날 아침 서구는 집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기 오늘 찰흙 사가야 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돈이 필요하면 진작 말해야지. 왜 이제야 하는 거야? 돈이 없잖아. 오늘 찰흙 사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늘 미리 얘기하라고 그랬지? 어제 물건 해오느라고 탈탈 털어줘서 한 푼도 없단 말이야. 친구한테 조금 얻어서 해. 서구는 어머니에게 야단 맞고 풀이 죽어 집을 나섰습니다. 에이, 오늘은 다 망했다. 서구는 영택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여느 때처럼 영택이 어머니가 나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서구야, 뭐 기분 나쁜 일 있니? 영택이 어머니가 서구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리고 이거 2,000원이니까 문방구에서 찰흙 2개 사가지고 가라. 너랑 영택이랑 1개씩. 너 돈 있으면 이건 뭐 사 먹어? 영택의 어머니는 서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2,000원을 굳이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두드려 다시 돈을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찰흙사라고 주신 돈이니까 그대로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고무 찰흙하고 그냥 찰흙 2개씩 주세요. 샛별 문방구에 들어가서 서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개미떼처럼 들락날락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문방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서구야, 너 착한 일 한다며? 예? 너 날마다 영택이 가방 들어다 준다면서? 녀석 이제 보니 모범생이구나. 에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알지도 못하면서. 옛다.
모범생이니까 사탕 하나 먹어라. 문방구 아저씨가 막대 사탕 하나를 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서구는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택이 가방을 들어주는 건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어른들이 착하다고 돈도 주고 사탕도 주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은 남을 도울 때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 사탕은 누가 뭐래도 달콤했습니다. 서구는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탱크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란 대포도 다른 아이들 건 다 부러졌는데 서구는 대꼬챙이를 찔러 넣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찰흙 작품을 가장 잘 만든 사람은 문서구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서구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들기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칭찬을 크게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서구는 영택이 어머니에게서 탱크를 자랑해 보이고는 신이 나서 산동네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들여다주는 일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영택이 잘못이 아닌데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봅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나서 온 식구가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서구에게 공책 몇 권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구야, 니네 반에 몸 불편한 애 가방을 네가 날마다 들여다 준다며? 서구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힘들지는 않니? 네. 근데 엄마, 내가 가방 들여다 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공책 사주려고 문방구에 갔더니 너 착한 일 한다고 아저씨께서 그러시더라. 그래서 알게 됐지? 선생님이 한 동네 산다고 들여다 주래요. 그러자 곁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시키냐? 너 말고 다른 아이들도 많을 텐데. 아니에요. 제일 교회 근처에 사는 아이는 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뭔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1년만 해라. 영택이 가방을 들여다주는 대신 서구는 청소와 주번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서구는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린 청소하는데 쟤는 날만 그냥 가네? 치사하다. 서구가 듣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청소할 테니까 너네가 가방 들고 갈래? 그 말에 아이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찔뚝이 쫄자돼서 가방 들고 가는 것보다 청소하는 게 낫겠다. 아이들은 다시 시끄럽게 떠들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자 가방을 메고 집에 가는 일은 점점 더 힘들었습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는 데다가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드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땀 흘리며 가방을 2개씩 메고 가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너 누구 가방 들여다 주는 거냐? 너 골못대장 부하지? 그런 말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서구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날도 학교가 끝나고 서경이와 친구들이 축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잠깐 동안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서구도 끼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은 축구를 하다가 곧 그만두었습니다. 야, 너무 덥다. 그래, 땡볕에서 축구하면 일사병 걸린댔소.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도 수도가에서 시원하게 머리를 감은 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가방 2개를 메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니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가니까 저만치에 목발을 짚고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영택이가 보였습니다. 옷이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은 모습이 안 돼 보였습니다. 영택이가 집에 가는 걸 등 뒤에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구가 늘 앞서 가방을 메고 갔으니까요.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영택이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인물은 훤한데 아깝네.
이그 찌찌찌찌 저런 자식은 없는 편이 낫지.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려. 서구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영택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왠지 꼭 자기한테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서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옥탑방으로 이사 오자 할머니와 친척들이 찾아와 한마디씩 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러기에 사업은 아무나 해.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아이고.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안 됐다는 듯 혀를 차던 친척들이 서구는 너무나 믿고 싫었습니다. 자기들은 불쌍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프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영택이가 저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영택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놀리거나 혀를 차는지 모릅니다. 서구는 쟁걸음으로 땅만 보며 걷고 있는 영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왜 그러세요? 영택아, 가자. 영택이를 힐끔거리며 떠들던 할머니들은 갑자기 서구가 나타나 뭐라고 하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택이는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구야, 고마워. 가방을 들어쏴 줄 때마다 영택이가 언제나 하는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때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고맙긴 뭘. 할머니들 정말 너무해. 그런데 오늘은 왜 늦었니? 축구 좀 하다가 그냥 왔소. 왜? 더 하다 오지. 너무 더워서. 서구와 영택이가 함께 집에 오자 영택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어쩐 일로 같이 왔니? 예, 축구 좀 하다가요. 마침 잘 됐다. 더운데 잠깐 들어왔다 가라. 서구는 쭈뼛거리며 영택이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택이 어머니가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꺼내왔습니다. 초콜릿과 아몬드가 뒤섞여 있어서 꽤 맛있어 보이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영택아, 나 이거 처음 먹어본다. 서구는 영택이를 흘끔흘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달콤하고 향긋한 아이스크림이 살살 녹아내렸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흐르던 땀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구는 입맛을 다시며 아이스크림 맛을 되새겼습니다. 영택이 어머니가 내일도 아이스크림을 주지는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다가 서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가방을 들여다 준다고 만날 주면 돈이 얼마게? 쓸쓸한 생일잔치. 여름방학이 끝나고 어느새 찬바람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서구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영택이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따로따로 갈 때도 많았지만 날마다 마주치다 보니 서구는 이제 영택이와 함께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구야, 모레가 내 생일인데 올 수 있니? 네 생일이라고? 10월 4일이 내 생일이야. 너 꼭 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부터 서구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초대를 받은 것은 기쁘지만 선물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로 선물을 마련해야 할지 골치 아팠습니다. 연필 두어 자루나 500원짜리 지우개를 사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쩌지? 생일날 아침 서구는 어머니에게 미술 준비물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간신히 1,000원을 타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집을 나오면서 서구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영택이네 집에서 가방을 받아 학교로 가면서도 무슨 선물을 해야 창피를 덜 당할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문방구에 들어가 이것저것 선물을 골라봤지만 쓸만한 것들은 모두 비쌌습니다. 서구, 뭐 찾니?
문방구 아저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이 영택이 생일